안녕하십니까, 톰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와인 마시는 톰 이준혁입니다. 이번 편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저희가 와인 마시는 아톰 Q&A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질문 시간이 좀 많네요. 있죠. 한 2시간 걸릴 것 같은데. 구독자분들이 질문해 주신 거 읽어주시고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질문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응 님께서 달아주셨는데 샴페인을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실 때마다 에어링을 어떻게 하실지 고민을 하신다는데 크루기나 크리스탈 같은 국바의 샴은 오픈하고 어느 정도 두고 마시면 좋을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샴페인은 좋은 와인들도 최소한 크리스탈이나 크룩 같은 빈티지 샴페인, 기암급 샴페인들은 최소한 1시간 정도는 오픈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와인을 오픈을 하셔서 안 드셔도 되고요. 상태만 조금 체크해서 따라서 드시고 에어레이션은 1시간 아니면 혹은 그 이상 하는 것도 좋고요. 대신 너무 오래 하시면 이제 샴페인이 좀 퍼질 수도 있어서 1시간 정도에서 1시간 반 정도, 특히나 좋은 빈티지들 최근에 출시된 08이라든지 아니면 2019 이런 것들은 1시간 이상 하셔도 충분할 거고요. 너무 차갑게 테스팅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1시간을 오픈해서 칠링 바스켓에 두셨다가 빼셔서 시음하실 때 한 9도 정도. 왜냐면 샴페인 아이스버켓에서 칠링해도 너무 차가워지면 아무런 맛이 안 나요, 와인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분 정도 칠링하시면 10분 정도는 상온에 두셨다가 온도를 좀 올리셔서 천천히 중간에 이제 템포 맞춰가면서 드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드 빈티지는 사실은 환원치를 날리는 것 때문에 10분, 15분? 길어봐야 30분 이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송 PFC 1384님이 주셨는데, 직원 투표는 2표를 받습니다. 가장 좋은 와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와인에서 보통 2표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만원에서 50만원대 와인이 관심 많은데 그 가격 와인대도 멸망. 사실은 제가 유튜브로 수익을 거의 못 얻고 있습니다. 한 편 찍어봐야 한 10몇만 원 나오나? 네, 근데 사실은 지금 멸망전을 하면 와인 개당 제작비랑 합치면 편당 거의 제작비가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10만 원짜리 와인 또 붓고 하려면 편당 제작비가 한 150만 원 이상 들어가겠죠.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들어갈 건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해보고는 싶습니다. 근데 제가 협찬을 안 받는 타입이라서 사실은 고민을 좀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주급까지, 그러니까 한 10만 원대, 사실 10만 원대 와인도 한 8개면 100만 원 정도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와인값만. 거기에 이제 제작비, 촬영비, 그다음에 편집, 그다음에 영어 자막 같은 거 비용이 상당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 윤준혁님, 이름 좋으시네요. 왜 이름 준혁이었어요? 인생 버건디 레드 화이트로 탑 5씩 꼽으면 재밌을 것 같다고. 탑 5, 네, 좋은 와인들을 워낙 많이 테스팅을 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DRC만 하더라도 제가 지금까지 테스팅한 빈티지가 수십 개인데, DRC도 기억에 남는 거 90이라든지 2005년, 2010년, 2009년 로마네 꽁띠입니다. 로마네 꽁띠에 로마네 꽁띠. 라따 슈만에도 진짜 기억에 남는 게 62년, 90, 99, 2005, 2010, 2015 이런 걸출한 빈티지들이 있고, 앙리자이에 하더라도 루시브루 하면 59, 62, 85, 78까지 해서 쟁쟁한 와인들이 있고, 크로파랑투도 78, 85, 90, 99 같은 엄청난 와인들을 많이 테스팅했고, 비조도 2020, 19, 22 같은 와인들이 있고, 의미가 별로 없어요. 화이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인생 화이트로 꼽는 고시드리 89년 꼬르통 샤르마뉴라든지 DRC 몽아쉐, 르플레브 몽아쉐 여러 와인들이 있는데, 사실 그날의 기억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랑 마셨고
어떤 분하고 그 와인을 즐겼는지 그게 이제 제 뇌리 속에 남아있는 게 사실은 더 크지. 와인 퀄리티만 놓고 보면 좋은 기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더 추억을 오래 간직하는 거는 누구랑 어떤 자리에서 마셨나가 더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다음 모형준 님이 댓글 주셨는데 샴페인의 매력이 뭐냐? 샴페인 한번 빠지시면 헤어나지 못하는 매력이지 않나요? 비싼 건 안 마셔보셨는데 비슷한 가격대에 직관적으로 확 왔진 않다고 하시고, 올드 빈티지는 샴페인뿐만 아니라 모든 와인들이 올드 빈티지를 제대로 된 올드 빈티지를 경험을 하시면 헤어나오지 못해요. 특히나 이제 보르도 와인 같은 경우에도 올드 빈티지를 테스팅 하시면 특유의 매력이 있고, 버건디도 버건디만의 매력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뭐 샴페인 같은 경우도 잘 숙성된 뭐 62년, 뭐 64년, 66년 이런 것들도 상태만 좋다면 지금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거든. 처음부터 그 와인의 매력에 빠지기는 쉽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이셔야 그 와인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신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트루스를 처음 테스팅을 하실 때 와인을 한 뭐 1,200병 먹은 사람한테 페트루스를 블라인드로 줘서 이 와인에 대해서 평가를 하라고 하면 사실 좋은 평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메를로라는 품종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메를로라는 품종 중에 만들어주는 걸추럴 와인, 예를 들어서 페트루스도 있지만 르팽도 있는데, 사실 르팽은 테스팅하면 그 돈 씨앗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르팽은 르팽만의 또 메를로가 지닌 화려한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와인도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이거 매력에 빠지겠다보다는 자주 테스팅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 365일 중에 360일 정도 와인을 테스팅을 하는데, 우선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주 드셔보세요. 이름을 외울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언젠가는 착착착 입에 감기게 되기 시작할 거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강의를 나가거나 그럴 때 많이 여쭤봐요. 태어나서 소주 드신 게 언제예요? 하면 뭐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뭐 중학교가 보통 많으시거든요. 그때 맛이 어때요? 이러면 맛없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세요? 비 오면 소주에 뭐 삼겹살, 소주에 곱창 하듯이 팔레트가 뭔가 바뀌신 거잖아요. 똑같아요, 와인도. 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매력이지? 내가 이거 이 돈 주고 이걸 먹어야 돼?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비싼 거 드실 필요도 없고요. 저렴한 와인부터 천천히 올라가시다가 자주 드시다 보면 언젠가는 입안에 착착착착 감길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감기기 시작하면 점점 시야가 넓어지시고, 공부를 또 하시다 보면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또 뭐 역사나 히스토리에 대해서 아시고 드시면 더 와인을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주차님 맞나? 송주차 8610님 초장에 대한 페어링을 여쭤보셨는데, 초장은 소주 아닌가요? 초장은 사실 시고 달고 맵고 그 초장 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울리는 와인은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하이볼을 마시거나 시원하게 그냥 소주에 그냥 토닉워터 타서 하이볼로 마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페어링은 사실 누구나 다 어려운 숙제고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 취향에 맞게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 초장을 딱 찍어서 드시겠다 이러면 초장하고 어울리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강한 양념들은 사실 와인의 플레버를 망치기 때문에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야지 그게 사실은 좋은 페어링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가 너무 세버리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뮤직님, 레드와인 특히 저가 가쇼를 맡으실 때 고기랑 페어링, 저가가 어느 정도가 저가라고 1, 2만 원대의 와인이면 사실은 뭐 삼겹살도 괜찮고요. 소시지 같은 거 케첩에 찍어서 뭐 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피자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핫도그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대충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로만의 3913님, 아토님 미국 피노누아 멸망 정도 계획하고 있나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없어서 고민 중인데, 뭐 미국 멸망전 하면 사실은 미국 와인 좋은 와인 많죠. 미국에도 마르카상이라고 하면 최고의 생산자가 있고,
근데 사실 말카상보다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생산자는 도멘드라 꽃입니다. 뭐 제가 예전에 수입했었고 지금 이제 수입을 안 하고 있지만 도멘드라 꽃의 라코트라든지 사이렌스 콜이라든지 아주 좋아합니다. 폴클러스터가 지닌 매력을 아주 잘 살린 와인이고, 미국 와인 중에 저한테 피노누아 추천하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도멘드라 코트를 추천해 드립니다. 멸망전 한번 해보죠. 저는 사실 뭐 디스템도 잘 만든 와인들을 좋아하는데 좀 그게 있을 거예요. 도멘드라 코트처럼 하늘하늘한 스타일하고 마르카상처럼 이런 와인이라고 붙으면 취향의 차이가 있긴 하겠죠. 뭐 한 병에 뭐 4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잡아서 한 8병 하면 한 300만 원 나오겠네요. 한 편 찍으면 제작비가 한 500 나오겠네요. 자, 콜드스톤 1785님. 콜드스톤 하면 스톤 콜드인가? 그거는 스티브 오스틴 모르세요? 스톤 콜드 맥주 이렇게 팍 떠올려. 사실 그분 제일 좋아했는데, 그분이나 더락이나 뭐. 가격은 맥스 20만 원까지 아톤님이 가장 좋아하시거나 강력 추천하는 부르고뉴 레드 와인과 샴페인이 궁금합니다. 빈티지는 그래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네요. 많은 와인들이 있을 건데 사실 피노누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강추해드리는 와인이 요거예요. 마샹 토즈의 류생 조르지 프레메크루 클로데 꼬르베 파제라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던 2021 빈티지인데, 오픈하시고 뭐 1시간 정도 브리딩 하시고 조금 템퍼레이처 맞추셔서 차게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줄기에서 오는 시원한 민트 향이 아주 매력적인 와인입니다. 아마 10만 원 후반대 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20만 원 초반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 샴페인. 샴페인은 최근 제가 즐겨 마시는 게 에드리안 느와르라는 생산자가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인데 와인 만드는데 굉장히 진심인 친구가 만드는 와인이에요. 부지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생산자인데 그 친구 와인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 10만, 저렴한 와인은 10만 원대부터 고가의 와인은 30만 원대까지 있는데 그 집 제가 요새 좀 주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베르 몽키라는 와인이 있어요. 그 집에서 나오는 퍼페추얼 리저브라든지 미들 글레인지 아주 맛있습니다. 그거 정도 추천해드리고, 샴페인은 사실 너무 많아서 뭐 사바도 작년에 출시된 아콘플리가 20만 원이 안 넘어갈 건데 사실은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일레븐님. 아토님은 오렌지 와인, 쉐리, 마데라, 이겜 외 다른 스위트와인, 뱅종 같은 독특한 스타일은 안 드시나요? 다양한 와인들도 한 번씩 소개는 시켜드리겠습니다. 소개는 시켜드리는데 사실은 저도 간이라는 게 있고 제 간이 뭐 넘치는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저도 사실 와인을 마시는 시간도 한정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주로 마시고 싶어하는 와인들을 마시는데, 디저트는 TBA나 예를 들어서 BA나 독일 리슬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독일 리슬링을 좋아하는 편인데 이 게임도 가끔 테스팅하는데 그렇게 자주 즐겨 마시는 편은 아니에요. 예전에 워낙 많이 테스팅을 해서. 그리고 오렌지 와인이나 쉐리, 마데이라는 제 돈 주고 사는 경우가 거의 없긴 해요. 뭐 이거는 테스팅을 하거나 어떤 자리에서 있으면 테스팅을 하고, 뱅조는 저도 셀러링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병 정도 셀러링을 하고 있는데 자주는 마시지는 않습니다. 한번 소개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NGFJRJIFDF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무리한 변동성이 있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는 않는데, 뭐 제가 크리스탈에 입사할 때 매출이 한 7억 정도였어요. 7억 정도였고, 작년 기준으로 이제 매출이 200억이 넘는, 재작년에 이제 200억이 넘는 회사가 됐고, 그러면서 저희 직원들과 열심히 합을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좋은 이야기든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시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많은 부분은 수용을 해서 제가 저나 저희 직원들이 고칠 수 있는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저희도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근데 거래처 분들을 만나고 뭐 시음할 때 많은 분들을 만나면 이제 가장 많이 말씀 주시는 게 이제 올로케이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주라든가 두작이라든지 뭐 셀러스라든지 여러 와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외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이제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업장에서 배정을 많이 해달라고 하세요. 근데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 매출이 7억일 때는 거래처가 많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회사가 30배 이상 성장을 하다 보니 거래처도 그만큼 많이 늘어났고, 그러니까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인기가 많았던 F그로 같은 경우에도 오레아 같은 거나 라퐁테 같은 경우에 한 업장이 많이 들을 때 뭐 120병씩 드리고 했었어요. 180병. 근데 지금은 정말 많이 드려봐요. 뭐 12병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배정에 대해서 불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은 회사가 커지니까 거래처가 많아지고 당연히 그러니까 배정을 하는 게 매출 순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조라든지 셀로스라든지 그런 이제 인기 있는 아이템이 풀리는 시즌 되면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요. 배정 좀 해달라고. 근데 사실 뭐 철저하게 저는 매출별로 팀으로 배정하고 그 팀에서 나머지 팀원들이 자기 매출에 따라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 전화를 주신다고 뭐 그게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불만 있으신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업장 중에서도 좀 죄송한 말씀인데, 업장 중에서도 약간 체리피커 같은 분들이 계세요. 그것만 달라. 근데 안 주시면 또 욕을 해요. 뭐 근데 제가 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출 순으로 해서 배정을 하는 거니까 못 받으시면 또 이제 뭐 열받는다고 해서 욕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왜 나는 이걸 못 사냐.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매출이 높은 분한테 먼저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뭐 좋은 의견이나 있으면 와인마신 아톰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읽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예를 들어서 뭐 수입사에서 수입하는 샴페인인데 생산자가 저하고 일하고 싶다고 해서 연락이 먼저 와서 그래 그러면 일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와인을 뺏긴 수입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작업을 해서 뺏들어갔다고 해서 제가 그 친구하고 한 10년 동안 인스타 메시지 주고받은 거 그대로 보내드렸어요. 부시라, 나는 작업한 적 한 번도 없고 이 친구가 저보고 일을 같이 하고 했는데, 그런 게 오해를 푸는 경우도, 아무래도 브랜드를 뺏긴 회사에서는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뭐 저희 크리스탈 와인 포트폴리오 중에 특히 샴페인 리스트는 전 세계 어느 수입사하고 비교해도 안셈 살로스부터 다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런 리스트를 한 회사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냐 할 정도로 샴페인 리스트는 진짜 전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보니 이제 저희하고 일을 하고 싶은 생산자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너희 한국에 수입사가 있지 않냐, 우리는 너희하고 일하고 싶다, 이런 회사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아서, 근데 지금 사실은 시장이 그렇게 쉽지 않아서 저희도 이제 많이 커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웬만하면 저는 다른 회사에서 수입하고 있는 거는 안 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호호호 김님. 업으로 삼게 제가 주류 관련 아르바이트를 했었고요. 주류 관련 아이트를 하다가 와인을 알게 됐고, 한번 미친 듯이 와인만 마셨어요. 2000년, 제가 기억하기로 2000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와인을 하기를 시작했고, 전공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와인에 빠지게 되는 계기가, 친한 지인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은 위스키하고 꼬냑도 와인만큼 좋아하고요. 사실 위스키 채널에도 될 만큼 위스키하고 꼬냑을 정말 좋아하는 편인데, 먼저 그쪽을 하고 그 다음에 와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와인에 빠지게 돼서 제 일상생활의 한 95%가 와인이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 네. 와인을 업으로 삼지 않았다면 뭐 했을 거? 이 작가님 저 뭐 했을 것 같아요? 요즘 골프 빠져 있어서 골프 했을 것 같아. 골프도 골프를 치러 가는 것보다는 골프장에 가서 와인 마시는 걸 좋아하는 거지. 편안하게 필드에서 샴페인 마시면서 아니면 뭐 화이트 와인 마시면서 이제. 근데 최근에는 날씨가 더워서 골프장 안 간 지가 좀 됐는데 뭐 했을까 제가? 수영 강사 했을까? 수영 강사 했을 수도 있고 스쿠버 강사를 했을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구독자와 정모도 계획 한 번은 하기는 해야 될 건데 어떻게 사람을 뽑아야 될지 머리가 아파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엘렐렐렐렐렐렐 맞나? 와인을 구입하면 10에 오는 산조를 사는데 이 영상에선 키안티를 안 좋아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아니, 키안티 좋아합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이 취향이, 일단 신맛이 싫어요. 저는 높은 산도, 그 다음에 코를 찌는 부위에 이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제 친한 형님 중에서 이태리 와인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S침대 안성호 회장님, 성호 형 같은 경우에는 이태리 와인이 진짜 대가이신데 저한테 맨날 그래요. 이거 안 맛있어? 이러는데 좋죠. 이태리도 좋은 키안티는 좋아하는데 제가 제 돈 주고 자주 사 먹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뭐 이태리 좋은 와인인데 저는 사실은 와인은 프랑스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같은 가격이면 산지오베제보다는 저는 카베르네 소비뇽이나 메를로를 마실 것 같고요. 돈이 더 있다 그러면 이제 피노누아를 마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와인은 좋아해요. 산지오베제도 좋은 산지오베제는 예를 들어서 이태리에서 탑으로 꼽는다면 절대 빠지지 않는 솔데라 같은 것도 좋아합니다. 뭐 솔데라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와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를 설명한다면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메르세데스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BMW, 어떤 분은 아우디 이렇게 취향마다 다 영역이 있는 것처럼 와인도 개인 기호식품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생기는데 좋아합니다. 저도 싫어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영상에서 싫어하는 게 느껴지. 그건 오해십니다. 저 키안티 좋아합니다. 네. 키안티 클라시코 좋아합니다. 키안티 루피나도 좋아하고요. 네. 자, 한잔 하면서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제 와인 중에 최근에 뭐 좋아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인스타로 많이 보시는데 제 최근에 가장 애정하는 생산자입니다. 알렉스 모로우인데 바나나 모로를 책임지고 있던 이제 알렉스가 동생과 좀 싸웠죠. 그래서 동생이 자기가 차에서 나갔는데 동생은 베누아 모로라고 해서 그 와인도 사실 매력적인 와인이에요. 매력적인 와인인데 사실 저는 알렉스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샤샤뉴 최고의 생산자. 많이 물어보세요. 폴피오가 좋냐 이게 좋냐고 그러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집을 더 좋아합니다. 부산 사투리 한번 할까요? 지기네. 오우. 와.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요거랑 동생이랑 비교하려고 그 샴페인 지역 갔다가 두 개를 비교를 했었는데 저는 알렉스가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향 죽이지 않나요? 이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 풀리기 시작할 건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사시함주의 최고의 생산자는 하모네도 사실 예전에는 진짜 잘 만들었는데 89년 몽아제 같은 경우에는 제 인생 와인 중 하나였고 그런데 동생하고 그 집도 헤어지고 나서 약간 요즘 이상한 것 같아. 뭐 좋은 와인을 만드는 생산자긴 하지만 예. 달아. 자, 한 잔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DY킴2692님 레이트 데코르주망 돈페뇽 뭐 P2 가치가 레이트 데코르주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리와의 컨택을 통해서 훨씬 더 복합성을 가져다 주고 셀러에서 그만큼 잘 보관된 와인이 출시가 되니까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사실 제가 태어나서 가장 오래된 버전의 P3는 66년이에요. 66년은 이제 P3가 처음 출시됐을 때 제가 매그넘을 한 4,000불 정도 줬나 싶어요. 2013년, 2014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돈페리뇽에서 98년 P2가 처음 나올 때 그때 이제 P3도 나오고 이제 P3가 그때 출시된 게 이제 66년이었고 그때 당시에 한 300불 했었던 것 같아요. P2가 98년이 지금은 98이 이제 P3가 나올 때가 벌써 다 됐으니까 네.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안셈 셀로스하고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당신 같은 경우는 왜 충분히 자금도 될 건데 그러니까 셀로스가 하는 말이 안셈이 그 이야기를 자기는 첫 번째 돈이 없다. 왜냐면 이게 금융 비용이 상당히 커요. 예를 들어서 샴페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3년 정도 숙성을 시키고 출시를 하죠. 거기다가 이제 정말 NM 중에서 대형 회사들이 대단한 게 자본력이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페리뇽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생산량은 사실 나와 있지 않지만 뭐 P3 같은 경우에도 셀러에서 최소한 뭐 600병씩 500병씩 보관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보관을 해야 되는 금융 비용도 있고 그리고 그 와인이 100% 상태로 잘 숙성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10% 이상은 코르크 변질이라든지
이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와인이 변질돼서 버리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그런 비용을 생각하면 사실은 출시 가격이 비싸지는 않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너무 비싸지긴 했고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제가 P3를 제 돈 주고 마지막으로 산 게 1988년 빈티지, 90 빈티지, 90 빈티지. 미국에서 제가 한 1200불 줬나? 1100불 정도 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은 한 4000불 할 거예요. 아마 4000불 정도 할 건데, 4000-5000불 할 건데, 이 지금 가격은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 2-3000불 때는 사실 굉장히 리저너블한 가격이었고, 예전에 존 케이폰하고 히샤하고 뉴욕에 있을 때 돈페리뇽 웨노텍으로 버티컬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히샤는 그런 말을 안 했었는데 존 케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 데코르 조망을 최근에 한 거는 최소한 4년은 지나야 테스팅을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와인 속에 와인이 녹아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운 주스를 집어넣고 예를 들어서 그만큼 뺀 만큼 다시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새로운 주스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럼 그 주스가 와인 속에 녹아들기가 최소한 뭐 3년, 4년은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거 뭐 출시하고 바로 마셔도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제대로 즐기려면 레이트 릴리즈 버전들 한 3-4년 정도는 데코르 주망이 한지 지나서 테스팅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RM 샴페인이 유행하는데 밸런스 측면에서 RM이 사실은 NM이랑 구별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캐릭터가 아닐까요? 그렇다고 뭐 NM 하우스를 제가 까는 게 아니라, NM도 굉장히 대단한 게 생산량을 몇십만 병, 몇백만 병, 몇천만 병씩 만들면서 그걸 퀄리티 컨트롤을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모에샹동부터 시작해서 돈페리뇽, 대단한 거죠. 돈페리뇽 같은 경우에 사실은 퀄리티 컨트롤을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대량 생산을 하면서, 근데 RM들은 사실은 그들과의 차이점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와를 더 중시하게 되고,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밭의 특징, 그다음에 품종의 특징, 이런 걸 표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NM과는 비교되게 차별화를 한다면 캐릭터에 좀 더 치중하는 게 어떨지 않나 싶어요. 아니면 뭘 밝힐까요? NM 같은 경우에는 큐베를 만들 때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RM 같은 경우에는 나 이거 이렇게 해볼래, 나 이거 이렇게 해볼래 하면 분명히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진돗개탄, 진돗개탄님, 유명 생산자의 낮은 등급의 와인과 유명하지 않은 생산자의 높은 등급, 저는 무조건 생산자 따라갑니다. 무조건 생산자입니다. 물론 얻어 걸려서 뭐 이름이 없는 생산자의 높은 와인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급하게 와인을 구입하시고 급하게 뭘 하셔야 된다. 그럼 저는 무조건 생산자 따라갑니다. 그러면 실패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앤디리님, 호주 멜번에서, 저도 호주 간 지가 오래됐는데 50만 원이 넘는 와인도 90점이고 5만 원짜리도 90점. 굳이 가서 와인 점수의 의미가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저도 뭐 예를 들어서 와인에다 점수를 주기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 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몇 점, 맛에 대해서 몇 점, 그다음에 뭐 숙성, 에이징 포텐셜 뭐 이런 저런 걸 종합해서 이제 100점으로 하는데, 평론가들 같은 경우에는 싱글 블라인드를 할 때도 있고 더블 블라인드를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과 품종을 알려놓고 테스팅을 할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예 이제 생 블라인드로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점수를 주는 것도 있고, 디켄터하고 와인 스펙테이터는 잘 안 봅니다. 저는 참고 디켄터하고 와인 스펙테이터는 잘 안 보고요. 버건디 쪽은 참고를 하는 게 버그하운드라든지 로드 파커 쪽을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이태리 와인 볼 때는 비노스를 많이 보고요. 샴페인 같은 경우에도 로드 파커 사이트라든지 비노스 쪽, 거의 비노스, 로드 파커, 버그하운드 3개를 중점적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사실 디켄터는 볼만한 잡지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와인 스펙테이터 같은 경우에도 참고도 안 합니다. 와인 스펙테이터 참고로 거기는 리빙 잡지지 와인 잡지라고 생각을 안 해서요. 저는 어쨌든 평론가들이 그렇게 점수를 주는데, 뭐 예를 들어서 완전 블라인드 상태에서 90점을 준 것이냐, 아니면 그 와인을 알고도 90점을 준 거냐, 뭐 그거에 대한 차이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5만 원짜리가 10만 원짜리 와인보다 맛있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출시가는 더 저렴하지만 보르도 와인하고 미국 와인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가성비로는 미국 와인이 더 좋을 수도 있고, 피노누아 예로 지금 마실만한 피노누아 중에 빌라지급들이 기본 다 100불, 이제 200불을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200불이면 미국에서 웬만한 집에 플래그십도 와인들 사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뭘 선택을 하느냐의 차이가 오게는 되는 거죠. 굳이 비싼 와인을 마신다 보다는 점점 올라가 보세요. 5만 원짜리 와인 먹다가 7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그다음에 15, 20, 30, 50. 근데 50에서 100은 금방 가요. 100에서 150도 금방 가거든요. 근데 사실 100만 원이 넘어가는 와인부터는, 제가 보기엔 1000불이 넘어가는 와인부터는 사실은 큰 차이가 있진 않아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뭐 1000만 원짜리 와인과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와인 있어요. 그러면 사실 맛으로는 10배 이상을 바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절대 10배 이상 안 나요.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이만큼의 차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생산량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점수에 대해서는 1위립이 안 하셨으면 합니다. 이 와인도 버그하운드에서 90점 초반대 받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100점짜리 와인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